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여기 나와 있는 RS 오토메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RS 오토메이션, 좋습니다. 지금 움직임 다시 한번 요 고점 라인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얘가 2017년도 상장하고 나서 진짜 지금 거의 7년 만이죠. 7년 만에 이 자리에서 이 정도의 어마무시한 뭔가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요걸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해보고 다음 흐름들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슈가 좀 있어요. RS 오토메이션은 뭐 이름에 오토메이션 벌써 들어가 있잖아요. 뭔가 오토, 뭐 로봇, AI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이미 느낌이 오시죠. 그거와 관련해서 이미 이슈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 엔비디아와 로크웰의 이 산업용 AI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RS 오토메이션이 로봇 공정을 이제 담당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부각을 좀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 RS 오토메이션은 지난 2022년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로봇 모션 제어기를 630억 원을 공급을 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 또 이 반도체의 제왕이잖아요. 전 세계 반도체의 제왕이기 때문에 또 이것과 같이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있고 이번에 로크웰이랑 둘이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건데 이 로크웰에다가 로봇 모션 제어기를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로봇 테마도 사실 한번 테마 돌 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제 2차 전지턴 다음에 로봇이랑 반도체 쪽 움직이다가 여기서 반도체 쪽이 조금 더 패권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로봇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미래 전망 자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아직도 한참 멀었거든요, 로봇도. 그래서 뭐 이제 반도체도 충분히 돌렸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 로봇 쪽도 지금 약간씩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 로봇 관련주들 지금 움직임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뭐 저도 이제 이미 올려드려가지고 오늘 하나 또 익절하고 나온 것도 있긴 한데, 뭐 어찌되었든 로봇 테마도 계속 전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지금 턴도 한번 돌 때가 됐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테마로 좀 엮여져가지고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재무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재무도 한번 보고 가면은 뭐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2023년도에 조금 적자가 났습니다. 이 적자가 난 게 뭐 투자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뭐 좀 이해는 하긴 하는데, 맞네요. 지금 이번에도 투자로 인한 현금 흐름 쪽에서 약간 적자가 나긴 했는데, 뭐 투자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사실 납득은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되는 건 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무적으로는 뭐 앞으로 뭐 로봇 테마 자체야 더 나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두 눈에 보이는 걸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2023년도는 좀 적자가 나긴 했는데 요걸 또 흑자로 잘 돌려 놓으면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초 증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분기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다시 돼준다라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매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있거나 그런 수치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신경 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파동을 만들려면 이것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게 조금 더 나아지면서 1분기, 2분기들 지금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할 거니까 나오면서 여기서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 요 정도 좀 체크를 해놓고 체크 포인트는 다 해드린 것 같으니까 흐름적으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좀 살펴볼 건데, 우선 역대급이 나왔어요. 역대급이고 지금 터진 게 이때 어제 터진 건데 여기서 거래대금이 2,300억 정도 나왔네요. 2,300억 정도면 지금 RS 오토메이션 시총이 1,800억인데 거래량이 2,300억이 나왔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7년 동안 지금 처음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초대형 거래량은 항상 뭘 불러온다? 큰 변화를 불러오기 전에 나온다. 여기서 이제 위치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 큰 변화가 큰 하락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닐 거라고 보지만 뭐 반대로 큰 상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큰 흐름을 토대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얘가 이 거래량이 만약에 초대형 랠리를 펼쳐뜨리면서 막 미친 듯이 막 진짜 1000% 상승 나오고 있는 막 이런 와중에 이게 터졌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던지고 나온다는 마인드로 봐야 되겠죠. 뭐 그때야 뭐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근데 위치적으로 지금 뭔데? 뭐 나온 거 없는데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딱 하필 직전에 있었던 박스권 고점 근처 건드리면서 이 정도 움직임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오히려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양쪽 다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에 조금 더 기인해서 생각을 할 것이냐의 문제긴 하지만, 이 정도 위치라면은 사실 저는 이 정도 거래량은 오히려 기회의 거래량으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도 이미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큰 거래량이 나오면 문제가 생기지. 근데 그러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지금 딱 똑같잖아요. 위치가 박스권 그리면서 이렇게 박스권 그리면서 박스권 상단 라인 딱 터치를 해보면서 여기서 최대치 거래량을 뽑았다라는 건, 이런 자리들은 보통 준비하는 자리들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도 결국에는 이건 준비하는 파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큰 흐름상 그림을 만들기 위한 이런 준비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없을까가 여러분들은 가장 궁금한 부분이겠죠. 사실 흐름적으로 봤었을 때 터질 때는 되어가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022년도서부터 지금까지 2, 3년 동안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건 준비하는 파동인 거고 뭔가 방향성으로 이어진 움직임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올라오고 이 정도 행보를 했으면 다시 이 정도 방향성을 만들 때는 기간적으로는 저는 되어가고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뭐 물론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뭐 약간 턴이 딜레이 되면은 좀 늘어질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상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슬금 방향성이 터질 때가 되어가는 시점이다라고는 볼 수 있다라는 거.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초대형 거래량은 분명히 큰 흐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맞아요. 이건 분명히 맞아. 근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상 저는 위치적으로도 지금 좋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신호를 해석하고 있다라 그랬죠. 다만 이 최대치 거래량을 뽑고 나서 바로 가는 경우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낮다? 바로 빵빵 터질 가능성이? 사실 그건 높지 않아요. 물론 적은 확률을 뚫고 저도 바로 가버리면 진짜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게 진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지. 근데 사실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이 차트들에서는 이런 최대치 거래량을 뽑고 바로 가는 경우의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여기를 소화하기 위해서 찔러봤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고 뭐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분명히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을 썼다라는 건 힘을 썼다라고 제가 항상 표현드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힘을 많이 쓴 거야.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48시간 근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지금 평소에 나온 것보다 압도적으로 크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8시간 근무를 했는데 여기서 24시간 더 돌릴 수 있나요? 그러기는 굉장히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잠부터 재워야 돼요. 우선 잠부터 재우고 일어나서 밥도 좀 먹이고, 그렇게 해서 몸이 다시 컨디션이 정상이 되면 다시 일하러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상은 저는 물론 이게 제일 좋지만 흐름상 힘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여기 딱 걸려 있죠.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에너지가 지금 더 추가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단기적으로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이게 폭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료통이 이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능하겠지. 근데 보통 그런 경우들보다는 이렇게 힘을 썼으면 눌렀다가 다시 약간 쉬어주고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인 다음에 보통 보내는 경우들이 좀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또 눌러주고 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면 시간이 조금 몇 달 딜레이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서 여기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자리고, 이 자리가 지금 중요 자리라는 거는 뭐 확실하니까요. 저는 욕심이 난다면 하이브리드로 지금 여기서 분할로 익절 한번 챙겨주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만 좀 눌렀다 가는 것도 감안을 하면서 큰 파동으로 넘기는 걸 보시는 걸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 뭐 만족하신다면 전량익절하고 눌러주고 나서 밑에서 다시 맞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걸 복잡해서 싫다라 그러면 저는 지금 자리 한번, 어차피 수익률 적지 않을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는 스윙 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절 정도만 챙겨주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제 리스크 관리해가면서 본전 이탈 안 하는 선에서 쭉쭉 끌고 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도 컨트롤하고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요거 분할익절 고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주면 이제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값 자리는 뭐 당연히 이 정도는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신고가는 우선 한번 넘어갈 거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더 랠리를 치진 저도 저기까지 도달하는 거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우선 신고가 구간 이상까지는 좀 쳐주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략 2배 정도 되는 파동이기 때문에 2만원 기준으로 2배 잡으면 대략 한 4만원 정도 잡을 수 있겠죠. 제가 봤었을 때는 만약에 뭐 바로 가주든 뭐 좀 눌러줬다가 제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가주든 넘어가주면 4만원까지는 저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절 정도 지금 익절해놓고 남은 물량 뭐 눌러줬다가 안 꺾이고 나서 자리에 잡아주고 보내주면 남은 물량 4만원까지 좀 끌고 가다가 거기서 익절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응은 이런 식의 관점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쭉 올라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 고점 구간원들이 벌써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다. 역대급 거래량은 역대급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는 징조기 때문에 큰 흐름상 위치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나서 이게 터진 것도 아니고 지금 기껏 해봐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히려 준비하는 파동이라 전 장기적으로 분명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힘을 분명히 많이 썼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보내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눌러주면서 조금 잠도 재우고 밥도 먹이면서 조금 쉬어주는 구간 거치고 보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서 요 기간이 늘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 중요한 거 확실하니까 분할 익절 한번 해놓고요. 남은 물량 가지고만 본전 이탈 안 하는 선에서 이런 식으로 자리 잡아주고 보내주면 이 정도 파동은 끌어올리려고 할 거기 때문에 4만 원 정도까지를 그 다음 장기 목표가로 좀 잡고 분할 대처, 전량 대처, 리스크 관리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거 좀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까지 해가지고 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